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을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년 저의 독서에 대한 정리였고요. 오늘 이 시간은 2020년 제가 썼던 글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SNS를 통해서 발행한 글의 수가 몇 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00편? 200편? 제가 매일 꾸준하게 한 편 이상의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 촬영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제가 썼던 글들을 한 편 한 편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한 편 한 편을 모두 다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행했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표가 올해 제가 주로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대중을 향해서 발행했던 글의 숫자입니다. 저는 주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브런치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일기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대중을 향해서 발행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는 351편 그리고 브런치는 249편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171편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771편의 글을 SNS에 게시했어요. 정말 많은 양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로 블로그에서는 제가 필사했던 1월 말부터 꾸준히 손자병법을 4개월가량 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매일 꾸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양이 많았던 거라고 볼 수 있고, 브런치는 한 달이라고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5기부터 지금 현재 11기까지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 매일 꾸준히 한 편의 글을 썼기 때문에 약 250편가량의 글을 쓸 수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 같이 이런 일상에 있는 자기개발의 기록들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주로 기록으로 남아서 171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글을 대중을 향해서 발행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숫자로 보고 나니까 뿌듯함과 동시에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월별로 옆에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1월에는 제가 안식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 3월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 손자병법 필사를 시작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글의 편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손자병법은 2020년 1월 28일에 시작을 해서 5월 6일에 마쳤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노트에 필기하고 그것을 다시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노트에 필기했던 것을 다시 타자쳐서 기록을 하는, 2번 쓰고 여러 번을 읽는 필사 방법을 통해서 손자병법을 제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금도 손자병법의 많은 구절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필사가 궁금하시면 지금 위에서 확인되는 링크를 보시면 제가 필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브런치는 제가 한달 어스라고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5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11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한달 어스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자기개발의 환경 설정을 위해서 일부러 강제해서 30일 동안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 한달 어스라는 프로그램 중에 한달 자기발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45년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글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브런치 북은 아니지만 브런치의 매거진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유튜브의 설명창에서
관련된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발견을 어떻게 했나 궁금하시면 그 링크의 매거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한다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런치북 월급쟁이 자기계발의 정석을 출간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유튜브 한 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올해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하면 지금 글의 편수 771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올해 5월 1일 한다러스라고 하는 자기계발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영상이 50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올해 50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현재 구독자가 330명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매주 꾸준히 한 편의 영상을 올리고 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놓고 함께 공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저의 썸네일을 캡처한 건데요. 제가 촬영했던 영상 한 편 한 편을 썸네일로 만나니까 무언가 많은 것을 해놓은 것 같은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책을 출간한 것, 그리고 브런치북을 출간한 것, 그리고 유튜브를 한 것, 이 세 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탑을 꼽으라면 제가 수년간 미루어왔던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저에게는 소중하고 신선한 플랫폼입니다. 이렇듯 숫자로 1년 동안 제가 썼던 글과 유튜브를 정리해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2020년은 과연 만족스러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10대 때는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20대에는 자유하는 삶에 빠져서 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30대는 직업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30대의 시간 동안 저는 책임감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 40대가 되고부터는 1년이 찰나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안식년을 가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거든요. 이렇듯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은 정말 한순간에 번개처럼 찰나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갔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저 역시 매년 도돌이표처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시시포스와 같다고 비유를 했죠. 무거운 돌덩이를 산으로 계속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의 모습이 생각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시시포스도 돌덩이를 산으로 올리면서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현재 자신이 일하는, 자신이 노력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저처럼 자신이 1년 동안 해놓은 것들을 숫자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정리한다는 것은 마냥 뜬구름 같아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듯이 직접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별것 아닌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마냥 흘러가 버리는 1년이 아니라 뭉쳐지고 쌓이는 1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글들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반성은 새로운 시도를 부추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770편이 넘는 글을 썼지만 사실 제가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는 일부만 이룬 것입니다. 물론 글쓰기는 저는 365편을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못 미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도 많아요. 한 해 동안 제가 썼던 글을 보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목표들이 생각났고 그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2021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끝의 시작과 시작의 끝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왔고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마지막 자리가 되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2020년에 저의 글쓰기 활동을 이 시작의 끝과 끝의 시작이라고 하는 구절에 반영해서 제가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간단한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은 2020년의 끝을 시작하면서 쓰게 된 글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되새겨 봅니다. 이렇게 2020년의 끝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닫아봅니다. 하지만 끝은 곧 시작입니다. 끝을 시작한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이건 더 커다란 의미의 시작의 끝일 수 있습니다. 본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죠. 이렇듯 인생은 2020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장엄한 여정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추억하면 되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시간이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을 끝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숙연해지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50번째 영상이 2020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 2주 정도 휴가 기간을 가질 건데 그 기간 동안은 유튜브를 쉬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휴식 시간을 줄 거고요. 그리고 다가올 2021년 1월 9일 토요일 밤 9시에 저의 2021년 계획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